코로나19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1,000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집중진단에서는 의료진 감염마저 우려되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변화의 국면을 맞이한 의료 체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이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지내신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그리고 신종플루와 메르스를 경험하신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인사하는 중에 지금 일단 속보가 떴습니다. 코로나19 국내 10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누적 사망자 수가 10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의 10번째 사망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조금 이따 소식 전해오면 더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지금 확진자가 현재 893명이잖아요. 사망자는 10명. 저희 기준으로 지금 급속히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진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러한 급증세가 어떻게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최근 일주일 들어서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건 맞는데요. 네. 일단 이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한 번의 대유행이 시작된 거고요. 네. 이 관련된 부분들을 방역 당국에서 인지를 하고 방역 대책을 세우고 자가격리도 하고 조기 진단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역 조치의 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걸 앞으로 1, 2주간 지켜보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확산세를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9시 기준은 새로 확진자 중에서 대구가 16명, 경북이 33명이기 때문에 대구보다 경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흐름이 다른 지역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부산 지역적으로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 감염원이 아직 확실하지 않고 대구 경북 거기에 신천지 교민들이 아직까지는 은밀하게 행동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확실하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누가 노출됐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퍼졌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추가 확진자가 추가됐다는 속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84명이 추가 확진을 받으면서 국내 확진자 수가 모두 977명까지 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진이 쏟아져 나오는 곳들, 신천지뿐만 아니라 부산의 온천교회, 이스라엘도 성지 순례단, 또 오늘은 대형 교회죠. 명성교회에서도 2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좀 새로운 진앙지라고 그럴까? 이런 곳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소규모 대유행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런 종교 집단이나 여러 가지 대규모로 모이는 곳에서 계속 감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1,000명이 넘는 거는 당연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죠. 네, 정부가 대구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금 정할 수도 있고 또 오늘 아주 봉쇄한다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대구 지역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끝나고 나서 대구를 또 봉쇄를 한다 그러니까 이동을 금지하는 것처럼 시민들이 받아들였는데 이 정부와 당이 말하는 봉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그게 명명에 조금 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염병 관리할 때는 봉쇄 전략이랑 완화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네. 봉쇄라고 하면 완전히 유입을 차단하고 뭔가 그런 경로를 차단하는 걸로 오해를 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얘기한 봉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바이러스가 지금 여러 지역에 전파가 돼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들에 대한 확산을 최대한 막고 더 이상 퍼지는 거를 봉쇄하자라는 의미에서 봉쇄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우한 지역처럼 출입을 통제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군요. 예,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걸 봉쇄하겠다라는 의미고 사람 간의 이동을 차단하겠다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바이러스 전파를 봉쇄하려면 결국은 사람의 이동을 좀 제한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신상엽 위원장님 그런 상태는 아닌 거로 정부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봉쇄라는 표현에 이제 네. 제가 보기엔 그냥 정확한 그런 의미는 그 정부랑 당정청이 노력을 해서 네. 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을 최대한 봉쇄하겠다. 네. 그런 이제 전체적인 방역의 흐름의 봉쇄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네. 네. 뭐 병원체가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뭐 그런 걸로 봉쇄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병원체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니면 어떤 지역적으로 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이런 건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 이제 결국 감염병 단계를 갖다 이제 경계에서 심각으로 네. 올리면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지역사회 제한적 감염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제 봉쇄 네. 전략이라고 해서 그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접촉자 관리를 해서 최대한 지역사회 환자가 생기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였다 그러면 이제 네. 이미 심각 단계로 정부에서 이제 올렸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 단계는 이제 지역사회 퍼진 것 자체를 인정을 하고 이제 중증 환자랑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이제 지역사회의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이제 삼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 좀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증상이 있기 전 무증상기에도 감염력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방역 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제 중상자 중심의 조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자를 열심히 찾는 것도 찾는 거지만 위험한 사람들에 대한 지금 이제 신천지 그 신도들 대상으로도 하고 있지만 자가격리를 통해서 증상이 생기기 전에도 감염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자가격리라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으로 이제 막아가는 그런 이제 몇 가지 조치를 더 이제 추가적으로 취해야만 어느 정도의 이제 관리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다 지금 봉쇄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중증 환자 위주의 전략과 경증 환자 위주의 전략을 따로 이제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대구에서의 확산세만 막으면 어느 정도 지금 이런 확진자 급증세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뭐 지난주에 30여명 환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파장이 커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노출 시점으로 해서 14일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더 이상 전파가 되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강력한 정책을 대구 경북 지역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정책들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산이 통제가 되었다, 조절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바이러스의 감염원들이 전국적으로 전파가 돼서 통제가 불능의 상태가 되면은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 통제를 못해서 확산될 수 있다는 걱정을 의료계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미 의료계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의료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뭐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지금 많은 호흡기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내원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명지병원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 저희 병원도 네. 지금 그 전략적으로 네. 원내 감염을 최대한 차단하자는 의미에서요. 그런 의심 환자들, 증상이 네. 있는 감기, 단순한 경증 환자라도요.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병원 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요. 우선은 그 뭐 여행력이나 아니면은 네. 접촉력이 있는 분들은 선별 진료소에서 그리고 그 외에 단순 질환자에 대해서는 안심 외래라고 해서요. 병원 밖에서 따로 진료를 하면서 코로나의 여부를 선별을 해서 뭔가 원내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환자는 급증하고 의료진 수는 부족한 상황인데 그 의료진마저도 지금 감염과 확진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사실 이거를 잘 차단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전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그런 환자들을 직접 대할 때 보호 장구나 의료 감염 관리의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나 자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신상엽 위원장님, 지금 방금 우리 신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에는 의료진이 현저히 부족하다. 특히 청도 대남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그냥 의료진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방호복도 없이 마스크 한 장만 쓰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데 현재 그런 상태로 확산이라든지 위중 환자를 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제한된 방역 여건을 가지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선택과 집중의
준해서 이제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과거 같으면 뭐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14일간 격리하고 뭐 응급실 폐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져 왔는데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대규모 유행이 되고 이제 예전 신종플루 때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검사하는 부분들도 좀 완화시켜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의료진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다른 환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명지병원에서도 하시는 거지만 뭐 국가에서는 안심병원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또 뭐 호흡기 질환자 위주로 따로 외래를 개설해서 일반 환자와 호흡기 환자가 따로 이제 진료를 받으면서 안심하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정부 당국의 이제 그 대처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지금 정부에서 이제 대구 지역의 의료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의 자원봉사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참여도라든지 어느 정도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안 그래도 오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대구시 의사회장께서 그런 자원봉사를 하실 수 있는 의료진을 구한다고 또 이렇게 네. 전파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참여에 대한 고려를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례로 동아대병원의 가정의학과 스텝 교수들은 그 부산에 있는 요양병원이 지금 코호트 격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진료를 지원하겠다고 자청하시고 그런 식으로 일부의 그런 자원자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자원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지원 대책이랄까 별도 어떤 조치가 좀 있나요? 그렇습니까?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인 네. 것이죠. 충분히 안전한 환경에서 그런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요. 예.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숙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차적인 것들을 챙겨주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례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의 자원자들, 특히 공보이들 숙소를 직접 구하라고 해서 의료진들이 어디에 머물어야 될지 모르겠다. 난감한 본인이 기사들이 직접, 예, 나왔고요. 실제로 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호텔이나 숙박 업계에서도요. 그런 거주하는 거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매우 난감하다라는 이야기가 의료계 내에는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좀 그런 건 구해줘야지 그 공중보건이 그렇게 어렵게 자원하는 사람들에서 알아서 숙소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예. 시청자 문자 의견도 받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고 이런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는 결혼한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투입이 되고 있고 정말 생명을 걸고서는 그 현장에서 환자들이랑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상엽 위원장님, 지금 이제 의료진들의 이런 사투라는 게 이제 확산을 막기 위한 건데 지금 대학에서는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몰려올 거에 대비해서 교육부에서 1인 이제 관리를 하라, 자가격리하라 그러는데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학생만이 아니잖아요.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뭐 학생만 바이러스를 묻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너무 학교에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많더라고요. 사실 뭐 상대적으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병에 대해서도 알고 뭐 중국 유학생 같은 네. 경우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설령 본인들이 이제 위험한 지역에서 뭐 그런 것들을 한 상태에서는 잘 들어오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지하고 오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유학생들은 보다 안전한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본인들이 어느 정도 알고 올 거고 와서도 그 자기가 관리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여행객들 중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험 지역을 갔다 왔고 또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네. 결국은 뭐 일단 유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게 그 일반 그 여행객들과의 차이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란 또 그 공간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예. 집단 안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에 대한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행객들 역시도 그런 정도의 강력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또 그 방역 체계를 또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뭐 7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기숙사에서 뭐 2주 동안 격리를 시킨다고 하지만 뭐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관리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많이 취약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 격리가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제대로 지켜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는 의문점이 많은 것이죠. 예. 그러면서 그런 대학의 부담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시청자 문자에 따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통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그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것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면 폐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외교나 정치적인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봉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일찍이 봉쇄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 정부가 정치 외교적인 판단으로 봉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의사협회의 그 지적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워낙에 이런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네. 유행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교통, 통신의 발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교류하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바이러스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은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을 통제하지 않고 확산세가 급증하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밖에서 통제를 당하고 있는, 홍콩도 지금 한국인을 입국을 제한하고 뭐 이스라엘, 요르단은 벌써 하루 이틀 전에 이미 했고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우리가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늦은 데 따른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신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 결과를 놓고 예전 거를 갖다 네. 되짚으면 사실 뭐 다 아쉬운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네. 같고요. 근데 뭐 지금 그 코로나19를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뭐 이렇게 국경 봉쇄를 하고 이제 그런 조치만으로 이게 다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있는 사람들만 잘 관리를 하면 네. 대부분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감염력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검역이 되지가 않고 네.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이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엄격하게 무슨 문을 닫는다고 완벽하게 네.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의 경우에 증상이 없거나 감염이 됐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가볍기 때문에 계절성 독감처럼 갈 수 있다. 그래서 겨울은 이제 독감과 감기를 조심하듯이 앞으로는 겨울이 되면 독감과 감기와 코로나19를 조심하는 그런 계절성으로 바뀔 수 있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우리 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메르스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우디의 이제 독감처럼 거기서 풍토병처럼 유행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혹시 이제 또 중국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그 정말 겨울철마다 이렇게 유행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직은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 유행을 이제 일단 잘 조절을 해서 어떻게든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그런 노력들을 먼저 선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지금 바이러스 진원지가 대구의 일부 진원지가 대구의 이제 신천지 교회도 되고 또 이번은 서울의 대형 교회에서 그 교직자 한 분이 이제 감염이 돼서 상당히 그 걱정이 많은데 이런 다중이 모이는 뭐 대표적인 종교 시설이라고 할 경우에 이런 건 일시적으로 자발적인 중단 또는 금지 조치를 그쪽 교단에서 스스로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의학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한 사람 확진됐을 때 다중이 모인 대중의 그런 시설에서 된 경우에는 그 많은 몇백 명 또는 몇천 명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되는 위험성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가 그런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감안했을 때는요. 되도록이면은 밀접 접촉을 피하자.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 특히 내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에 빠르게 확진 검사를 받자. 이런 것들이 현재의 지침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이걸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대중적인 모임이나 집회는 우선 최소화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시청자 문자 이제 중국 우한에서 문자를 보내주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스크가 지금 워낙 이제 공급도 부족하고 가격도 오르다 보니까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예. 마스크가 없으면 어떡하나요?라는 질문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그 예. 천 마스크라도 빨아서 쓰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 안 되면 손수건 같은 거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마스크는 이렇게
좀 뚫려가지고 잘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뭐 그건 그런 괜찮습니까? 우려들 때문에 다들 네. 그 KF 뭐 네, 80 네. 이상의 것을 글쎄요. 쓴다 또는 네. 뭐 일회용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마스크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의 마스크가 너무 비쌉니다. 그런 만큼 그런 마스크 구매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스크 예. 구하기도 어려운데 지자체들은 중국에 마스크를 주고 뭐 수출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최근에 그 뭐 수출에 대한 금지 네. 조항도 생기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최선을 할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이런 천 마스크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천 마스크라도 하는 것이 낫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또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